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진돗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투견이라는 로트와일러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운 작은 영웅. 미국 수의학계의 편견을 180도 뒤집어 놓은 놀라운 지혜. 한국인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린 천년의 혈통.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작은 수호자의 이야기. 작은 몸집 속에 담긴 거대한 충성심과 용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해외에서 보내온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준호, 미국 코넬 대학교 수의학과에서 20년간 교수로 일해온 수의학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인정받기까지 적지 않은 편견과 싸워왔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돗개 한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그날 미국 수의학회의 연례 컨퍼런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의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존슨 박사가 단상에 올라 위험 견종 분류 발표를 시작할 때까지는 평범한 학술 행사였어요. 핏불, 로트와일러와 함께 아시안 견종 중 진돗개를 위험 견종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존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우리 진돗개의 사진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공격성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30년 경력의 존슨은 미국 수의학계의 대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존슨은 저를 힐끗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김 박사, 아시안 견종들은 서양 견종과 달리 감정 표현이 적어 공격성 예측이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인인 제가 아시안 견종을 변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겠죠. 침묵을 깨고 일어섰습니다. 존슨 박사님,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5,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견종이죠. 과학적 근거 없이 위험하다고 낙인 찍는 건 학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문화유산이라고요? 천연기념물이라고. 제 태블릿을 건네며 진돗개의 역사적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학자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을 구한 진돗개 이야기에 모두가 집중했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진돗개에 대한 과학적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직접 키우는 진돗개 한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행동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학과장 마이클이 저를 불렀어요. 준호, 자네 정말 위험한 도전을 시작하려 하는군. 존슨은 수의학계의 거물이야. 그와 맞서기엔 자네가 불리해. 마이클, 과학은 권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돗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 제니퍼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니퍼는 항상 제 편이었지만 이번엔 걱정이 앞섰죠. 준호,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명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존슨은 강력한 적이 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당에서 평화롭게 잠든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맞서야 할 때가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진돗개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겠어? 다음 날 대학 연구위원회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별과 함께 시작할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연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답변이 왔어요. 김 교수의 진돗개 행동 연구 제안을 조건부 승인합니다. 기뻤지만 조건이 만만치 않았죠. 한별은 항상 특수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캠퍼스 내 특정 구역에만 출입이 허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위험한 맹수를 다루는 것 같은 조건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연구실 조교 에밀리가 분개했습니다. 한별은 그동안 얼마나 온순했는데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에밀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일단 조건을 수락했어요.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해. 나중에 한별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처음으로 한별을 캠퍼스에 데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하네스를 착용한 한별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죠. 마치 왜 이런 걸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어떤 교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별은 그런 시선에도 당당히 저와 함께 걸었죠.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존슨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직접 보러 왔소, 김 박사. 그 유명한 진돗개를. 존슨이 한별에게 다가가자 살짝 긴장했어요. 하지만 한별은 조용히 앉아 존슨을 바라봤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죠. 얌전하게 훈련시켰군. 존슨이 말했어요. 훈련이 아닙니다. 진돗개는 본래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독특한 관계 형성 방식이 있죠. 존슨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소. 그럼 학술적인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시오. 내일 행동평가팀이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존슨이 떠난 후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딸 수지였습니다. 아빠, 한별이 학교에 왔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수지가 한별에게 달려가 안겼죠. 그 모습을 보던 옆 연구실의 로버트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돗개가 아이에게 저렇게 부드러울 줄은 몰랐네요. 진돗개는 가족과 외부인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가족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죠. 수천 년간 한국 가정에서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로버트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흥미롭군요. 진돗개 훈련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사실 서양식 훈련이라기보다는 교감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와 함께 생활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을 중요시해요. 명령으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날 저녁 연구실을 정리하며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의연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내일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될 거야, 한별아. 우리가 함께 진돗개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자. 한별이 마치 이해한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확신을 얻었죠. 이 도전이 옳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행동평가팀이 특별히 마련된 테스트룸에 들어섰습니다. 존슨이 직접 선발한 3명의 전문가들이었죠. 그중 리더인 앤더슨 박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 박사, 오늘 우리는 국제견종행동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 당신은 관찰실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별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죠.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한별의 목줄을 앤더슨에게 건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별아, 괜찮아. 곧 돌아올게. 테스트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 위협적인 움직임, 낯선 사람의 접근, 음식 유혹, 영역 침범. 다양한 자극에 대한 한별의 반응을 체크했어요.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는 내내 손에 땀이 흘렀죠. 놀랍게도 한별은 모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과잉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앤더슨이 일부러 강한 압박을 가했을 때도 한별은 방어 자세를 취할 뿐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의 테스트가 끝나고 앤더슨이 결과지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김 박사. 저는 아시안 견종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테스트는 놀라웠습니다. 결과지를 펼치자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은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인간과의 교감 능력 항목이 만점이었어요. 한별은 훈련된 경찰견보다도 더 뛰어난 상황 판단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특성처럼 보이는데요. 그때 존슨이 테스트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앤더슨의 보고서를 힐끗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 번의 테스트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소. 장기 관찰이 필요합니다. 존슨의 완고한 태도에 실망했지만 앤더슨이 뜻밖의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존슨 박사님, 제 30년 경력으로 봤을 때 이 진돗개는 특별합니다. 서양 견종들이 보여주는 복종형 행동과는 다른 협력형 지능을 보여줬어요. 이건 한국적 양육 방식의 결과라고 김 박사가 설명했는데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학과 회의에서 제 진돗개 연구에 대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별의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진돗개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개가 아닙니다. 상황을 읽고 판단하는 지능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파트너로서 함께 해왔죠. 사냥할 때도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발표 후 여러 동료 교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중 행동심리학 전문가인 캐럴 교수가 특히 흥미로워했어요. 김 교수님,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닌 문화적 진화의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진돗개 양육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흥분된 마음으로 연구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존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김 박사,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요. 하지만 당신의 연구를 더 지켜보겠소.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니 오해 말게. 존슨의 방문은 의외였지만 적어도 대화의 창구는 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별이 제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더 큰 파도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 진돗개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용기, 끝까지 지켜내는 충성심. 이것이 한별에게서 보이는 5천년 우리 역사의 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별과의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특히 한별이 보여주는 상황 판단력은 기존계 행동학의 이론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현대 수의학 저널에 투고했어요. 준호, 당신 논문이 저널 편집장에게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내 제니퍼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같은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였죠. 정말요? 하지만 아직 예비 연구 단계인데. 편집장이 빠른 심사를 진행 중이래요. 다음 호 표지 논문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학술지 게재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례적인 속도였어요. 한별 연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였죠. 캠퍼스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한별을 경계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김 교수님, 한별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 고향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국가적 자부심이에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견종이죠. 학생들의 관심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동물행동학 수업에서 진돗개를 주제로 한 학생 프로젝트가 늘어났고 심지어 한국 문화와 진돗개에 관한 특별 세미나까지 열렸어요. 그러던 중 시카고 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아시아 견종의 재평가라는 주제였죠. 한별을 데리고 가는 것도 허락받았습니다. 강연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개 훈련사들까지 다양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종과 협력의 차이입니다. 서양의 개 훈련은 주로 복종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하지만 진돗개와 같은 아시아 견종은 협력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강연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한별의 시연이었습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제에서 한별이 보여준 독창적 접근법에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죠. 이건 유전적 특성이자 문화적 진화의 결과입니다. 강연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여성 훈련사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김 박사님, 서양에서는 개를 훈련한다고 표현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는 기른다고 해요. 양육에 가까운 개념이죠. 개를 기계처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명한 수의학 저널인 동물행동학 리뷰의 편집장이 다가왔어요. 김 박사, 당신의 연구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호를 기획 중인데 진돗개에 관한 심층 연구를 게재하고 싶습니다. 시카고에서 코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진돗개는 위험 견종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학계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으니까요. 캠퍼스에 돌아오자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시작하고 싶다는 협력 요청이 쇄도한 것이죠. 심지어는 한국인 정체성을 의식하지 않던 제 아들 마이클까지 갑자기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도 한별같은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존슨 박사가 여전히 저와 한별의 연구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가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논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측에서 특별히 허가해준 덕분에 한별도 늘 제 연구실에 함께 있었죠. 딸 수지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연구실에 들렀고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캠퍼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소문? 실험실에서 키우던 로트와일러가 탈출했대요.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 순간 한별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듯 문 쪽을 주시했죠. 곧이어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저 소리. 수지야, 진정해. 일단 여기 있어. 창문으로 가서 밖을 살펴봤습니다. 캠퍼스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비상등만 빛나고 있었죠. 그때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학과장 마이클이었어요. 준호, 조심해. 행동연구실에 로트와일러 맥스가 탈출했어. 지금 너희 건물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전화를 끊자마자 한별이 낮게 그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손에 전등을 든 존슨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박사, 안에 있소? 위험합니다. 문을 열자 존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맥스가 연구실에서 탈출했소. 가장 공격적인 실험견인데. 지금 이 건물로 오는 것이 목격됐소. 왜 하필 여기로? 존슨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 추측으로는 한별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소. 맥스는 다른 수컷개에게 극도로 공격적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맥스는 몸무게가 50kg 넘는 성견이었고 공격성 연구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개였어요. 수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단 연구실 안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보안팀이 오겠죠? 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안팀은 다른 건물을 수색 중이요.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요. 내 생각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거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별이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수지가 겁에 질려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 걱정 마, 수지야.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안전해. 하지만 제 말과 달리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로트와일러 맥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거대한 체구와 위협적인 자세.
맥스는 우리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이 작게 속삭였어요.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연구실로 들어가세요. 내가 맥스의 주의를 돌릴 테니. 그 순간 한별이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몸집은 맥스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크기였지만 그 자세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한별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별아, 안 돼. 제가 말렸지만 한별은 이미 복도로 나가 맥스와 마주 서 있었어요. 존슨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군요. 저렇게 작은 개가 맥스 앞에 저렇게 당당하게. 로트와일러 맥스는 한별을 보자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별은 짖지도 않고 조용히 상대를 응시했어요. 마치 상대의 동선을 계산하는 듯한 침착한 모습이었죠.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수지의 손을 잡고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맥스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별은 거대한 맥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대신 놀라운 민첩성으로 옆으로 비켜섰어요. 마치 태권도의 발놀림처럼 정확했습니다. 저게 가능해요? 존슨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진돗개는 호랑이 사냥에도 사용됐던 개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지혜로 싸우죠. 맥스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한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피하며 맥스의 체력을 소진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별은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맥스를 유인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맥스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수지가 깨달았어요. 그때 멀리서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스가 잠시 주의를 빼앗긴 그 순간 한별이 재빠르게 우리 쪽으로 돌아왔어요. 빨리 문 닫아요. 존슨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급히 연구실 문을 닫았고 곧이어 보안팀이 도착해 맥스를 제압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문득 존슨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한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개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행동은 처음 봅니다.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별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어요? 맥스는 훨씬 더 크고 강했는데. 제 대답을 찾기 전에 한별이 수지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별의 용기는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야.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을 유전자에 새겨왔어. 한별에게 너는 가족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은 그에게 본능보다 더 강한 의무니까. 돌아보면 그날의 사건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별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의 사건은 캠퍼스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 한별이 정말 로트와일러와 맞섰다면서요? 믿기 어려워요. 한 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학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 자네와 한별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어. 특히 존슨 박사가 아침부터 자네를 찾고 있더군. 존슨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한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존슨이 이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했죠. 존슨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존슨과 함께 세계적인 동물행동학자 에릭슨 박사가 앉아 있었어요. 에릭슨은 개의 인지 능력을 연구하는 세계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김 박사 들어오게. 자네와 한별의 이야기를 에릭슨 박사에게 방금 해주고 있었네. 존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젯밤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존슨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맥스는 특별히 공격성 연구를 위해 훈련된 개였소.
그런 개를 상대로 한별이 보여준 행동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에릭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별이 사용한 전술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이건 단순한 방어 본능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에 가까워요. 특히 위험을 자신에게 유인한 점이 놀랍습니다. 진돗개는 전통적으로 호랑이 사냥에도 사용됐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몸집이 작아 정면 대결보다는 교란과 지능적 전술을 활용했죠. 한별이 보여준 행동은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이어져 온 사냥 전통의 일부입니다. 에릭슨의 눈이 빛났습니다. 문화적으로 전승된 행동 패턴이라 더욱 흥미롭군요. 김 박사, 저희 연구팀과 함께 이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별의 행동에 대한 특별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존슨의 변화였어요. 그가 직접 나서서 연구 지원금까지 확보해 주었죠. 일주일 후 첫 공식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한별의 대응을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모든 상황은 안전하게 통제되었지만 한별의 판단력을 시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수지가 자원에서 인질 역할을 했고 훈련된 스턴트맨이 위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별은 직접적인 공격 대신 스턴트맨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수지에게 탈출 경로를 만들어주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놀랍습니다. 에릭슨이 감탄했어요. 대부분의 보호견은 직접적인 공격을 선택하는데 한별은 인질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판단을 했어요. 존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본능이 아닙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고도의 인지 능력이에요. 테스트가 계속되는 동안 한별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별의 판단력이었습니다. 어떤 미국 교수는 이건 마치 사람의 이성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죠. 핏불이나 로트와일러가 근육과 힘으로 승부한다면 진돗개는 지혜와 전략으로 승부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약소국이지만 지혜로 강대국 사이에서 천년을 이어온 것처럼 말이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희생 테스트였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한별은 자신의 안전보다 인간의 안전을 항상 우선시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희생 테스트였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한별은 자신의 안전보다 인간의 안전을 항상 우선시했습니다. 하루는 에릭슨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김 박사, 한별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진돗개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특별한 양육 방식 때문일까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함께 생활하느냐도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훈련하기보다 함께 산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의 관계죠. 존슨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소, 김 박사. 나는 서양의 견종과 훈련법만이 표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관점이 있었군요. 그날 저녁 연구실을 정리하며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별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천 년의 한국 역사와 문화를 몸에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한별아, 내가 진돗개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니? 한별이 마치 이해한 듯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이상한 자부심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20년을 살며 가끔은 잊고 지냈던 제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 학장이었어요. 준호, 좋은 소식이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별과 진돗개 연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이제 한별의 이야기는 학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팀이 도착한 날, 캠퍼스는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한별과 저는 이제 학교의 작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존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무리의 전통주의 학자들은 진돗개 연구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의학과의 올드릭 교수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과학적 연구가 감상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돗개에 대한 김 교수의 연구는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올드릭은 존슨의 오랜 동료였고 많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의 비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했죠. 다큐멘터리 촬영 첫날, 올드릭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님, 그동안의 연구 데이터를 모두 검토하고 싶습니다. 윤리위원회 차원에서요. 이건 명백한 견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모든 데이터를 기꺼이 공유했어요. 촬영은 계속되었고 한별은 카메라 앞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지 능력 테스트였어요. 한별은 30개가 넘는 명령어를 이해했고 심지어 간단한 문제 해결 과제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다큐멘터리 디렉터가 감탄했어요. 대부분의 개들은 15-20개 정도의 명령어를 이해하는데 한별은 그 이상이네요. 진돗개는 명령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촬영 중간에 에릭슨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한별과 다른 견종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비교하는 테스트였어요. 도어락 장치와 숨겨진 음식을 활용한 복잡한 퍼즐이었죠. 놀랍게도 한별은 셰퍼드나 보더콜리와 같은 전통적인 지능형 견종들보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개들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한별은 장치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서양 견종들은 훈련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릭슨이 설명했어요. 반면 한별은 상황을 새롭게 분석하고 적응합니다. 이건 마치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올드릭 교수였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교수, 당신의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소. 그리고 오늘 실험도 지켜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드릭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당신의 연구는 철저하고 객관적입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소. 올드릭의 인정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소. 왜 이런 뛰어난 견종이 서양에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제 대답이 나오기 전에 한별이 올드릭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마치 이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진돗개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 밖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건물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연구실 복도에서 연기 냄새가 느껴졌어요. 빨리 대피합시다. 올드릭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별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문 쪽으로 가는 대신 반대편 환기구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연기가 느껴졌어요. 한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올드릭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별을 믿습니다. 한별을 따라 환기구 쪽으로 가보니 작은 전기 배선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불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곧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화기. 올드릭이 소리쳤고 재빨리 연구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 진압팀이 도착했을 때 이미 위험은 지나간 후였어요. 조사 결과 낡은 전선의 합선이었고 한별이 조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번졌을 거라는 평가였습니다. 놀랍군요. 올드릭이 한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인간도 감지하지 못한 위험을 알아챘을까요? 진돗개는 뛰어난 감각과 함께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죠. 그날 밤 다큐멘터리 팀은 예상치 못한 드라마틱한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고, 올드릭은 한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릭슨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김 박사,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개를 우리 방식으로만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별이 보여주듯 그들에게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지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별을 통해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 행동학을 넘어 더 깊은 무언가였으니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진돗개의 지혜가 방영된 날, 저는 가족과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습니다. 6개월간의 촬영과 연구가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했죠. 다큐멘터리는 예상 이상으로 깊이 있게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을 다뤘습니다. 특히 한별과 로트와일러 맥스의 대치 장면, 화재 감지 장면 등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방송 직후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준호, 축하해. 마이클 학장의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지금 대학 이메일 서버가 거의 다운될 지경이야. 전 세계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다큐멘터리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진돗개에 큰 관심을 보였죠. 특히 예상치 못한 변화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자신의 뿌리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 저희 한인 학생회에서 진돗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요청드립니다. 한 학생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많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미국 수의학회는 위험 견종 분류에서 진돗개를 공식적으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박사가 직접 이 결정을 주도했죠. 과학은 새로운 증거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존슨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김준호 박사와 한별의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연구실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었습니다. 매주 다양한 동물 행동학자들이 한별을 만나러 전 세계에서 찾아왔어요. 심지어 일부 경찰견 훈련소에서는 진돗개를 새로운 후보 견종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 진돗개의 판단력과 충성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LA 경찰견 부서의 토마스 대장이 말했어요. 특히 인재 상황이나 복잡한 현장에서 그 능력이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제 책 5,000년의 지혜 진돗개 이야기가 출간되었고, 출간 2주 만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책은 곧 12개 언어로 번역되었죠. 어느 날 한국문화재청에서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별의 혈통이 특별히 순수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국 천연 기념물 보존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별의 유전자는 진돗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진돗개의 가치를 알리신 공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해 가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별의 이야기는 이미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진돗개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진돗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했어요. 외국에서 인정받으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나 봐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던 날, 청중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은사님이었던 박 교수님이었어요. 20년 전,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언젠가는 우리 것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날이 올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강연 후 박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준호야, 내가 해냈구나. 우리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는 일이야.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별은 제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별아, 우리가 긴 여정을 함께 했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한별이 마치 이해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지난 시간의 모든 도전과 성취가 떠올랐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연구실은 진돗개 연구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쇄도했고 한별은 이제 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되었죠. 1년 후 코넬 대학교는 동서양계 행동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제가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존슨과 올드릭 교수가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김 박사, 당신은 우리 수의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존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동물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연구소 앞에 한별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받침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지혜는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5천년의 역사가 빚어낸 한국의 혼, 진돗개 한별에게 경의를 표한다. 동상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 보존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한별 덕분에 우리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호종에서 자랑스러운 문화대사가 되었죠.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수의학자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한별은 이제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연구소 앞에 선 한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존재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구나. 한별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반짝였어요. 편견과 싸워 이겨낸 순간들,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시간들. 한별아, 고마워. 내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개 행동학을 넘어 나 자신의 뿌리와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일이었어.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많은 진돗개들이 한별처럼 자신들의 특별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에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한별을 만나고 진돗개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어린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한별이 가장 똑똑한 개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똑똑하다는 건 단순히 많은 것을 알거나 빨리 배우는 것만이 아니야. 진정한 지혜는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지. 한별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살며 그런 지혜를 물려받았단다. 이제 한별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그의 DNA는 새로운 세대의 진돗개들로 이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태어난 한별의 자손들은 이제 경찰견, 치료견, 그리고 충실한 가족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세상의 편견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별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5천년 한국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우리 문화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한별을 통해 세상이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은 한국인인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자 보람입니다.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한국인은 왜 그렇게 진돗개에 자부심을 느끼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임전무퇴의 용맹함, 끝없는 충성심, 그리고 뛰어난 지능.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도 하죠. 한별을 통해 세계가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한별과 함께 연구실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그 지혜와 충성심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별이라는 작은 진돗개가 세상의 편견을 바꾸고
한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린 이야기가 말이죠. 한별아, 가자.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단다. 한별이 꼬리를 흔들며 저를 따라옵니다.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호랑이를 사냥하던 조상들의 용맹함과 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